여러분, 최근에 미국이랑 일본이 무려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게 그냥 뭐 돈 좀 투자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두 나라의 미래를 건 아주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거래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한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번 협정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 기술 패권까지 다 포함하는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5,500억 달러. 이게 진짜 감이 잘 안 오시죠?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기로 약속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아니,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돈 대체 어디에 쓴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두 나라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 돈의 흐름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내역을 딱 보면요, 진짜 좀 놀랍습니다. 무려 78%, 거의 80%에 가까운 돈이 에너지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보통은 뭐 공장 짓는다 이런 제조업에 돈이 몰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협정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인 에너지 분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최대 4,020억 달러.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인프라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공장 하나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전력망이나 송전 시스템 같은 말하자면 국가의 혈관을 새로 까는 사업에 일본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훨씬 더 길게 보고 들어가는 안정적인 투자죠. 구체적으로 보면 웨스팅하우스나 GE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이랑 손잡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을 짓는 데 참여합니다. 이 SMR이라는 게 앞으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거든요. 여기에 소프트뱅크, 도시바 같은 일본 기업들이 파트너로 들어가서 미국의 전력망 전반을 구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막대한 전기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네, 바로 AI입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대 75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쓰비시, TDK, 후지쿠라 같은 일본의 소부장 강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부품 좋아요, 사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시스템부터 반도체 부품, 광 케이블까지 이 공급망 전체를 다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꽉 잡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협정의 진짜 핵심은 이 돈을 움직이게 만든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전략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거대한 돈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가 바로 미일 기술 번영 협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열릴 미래 기술 올림픽에서 미국이랑 일본이 아예 한 팀으로 뛰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경쟁자들 다 제치고 기술 혁신의 황금길을 우리가 함께 열겠다, 이겁니다. AI, 6G, 양자과학, 핵융합, 우주탐사. 와, 진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분야들이죠. 이 분야들에서 기술 표준, 그러니까 일종의 룰을 둘이서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미래 기술의 방향 자체를 정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의 축은 바로 핵심 광물 협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최첨단 무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 희귀 자원들의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합의거든요. 이건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핵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목줄 잡히지 않겠다, 이겁니다. 불공정한 무역에 같이 맞서고 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팀까지 만들기로 했어요. 이건 사실상 자원을 무기처럼 쓰는 것에 대비해서 만든 경제안보동맹이라고 봐야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돈과 복잡한 약속들이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체스판 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질서를 더 단단히 하겠다. 이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합의가 불과 몇 달 만에 발표부터 최종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건 양국 정상들 사이에 이건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는 엄청난 공감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동맹은 아주 강력한 군사협력으로 뒷받침됩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크게 들리고 미국은 최첨단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를 더 빨리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협력이라는 한쪽 날개에다가 군사안보라는 또 다른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동맹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거인의 악수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 특히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다른 동맹국들은 이 협정문을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뜯어보고 있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건 뭔지, 불리한 건 뭔지 찾아내려고요. 그러다가 분석가들이 이 협정문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최대, 영어로는 up to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를 몽땅 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최대 그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판을 깔아준다는 의미죠. 이게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부 부담은 확 줄이고 리스크는 분산시키는 아주 영리한 설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정말 화끈하게 투자하네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패할 위험이 큰 제조업은 피하고 아주 안정적인 인프라에만 콕 집어서 투자한 거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생색은 다 내는 정말 영리한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번 협정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협정은 분명 미국과 일본에게는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신호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건 더 치열해질 글로벌 경제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일지도 모릅니다. 이 5,500억 달러짜리 악수가 미래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넘긴 셈입니다.